계약서를 이 계약 실권 약건이 있다면 계약 해제 의사 표시 없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실권 약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제가 한번 좀 읽어봐 드리죠. 판례와 같이. 실권 약관이 뭐냐면 어떠한 것을 갖다가 이게 매도인이 위약 시 계약금이 100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장된다는 이런 조항을 넣는 겁니다. 이건 실권 약관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요건이 이루어지면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죠. 조항은 위약 당사자 상대방이 에 대하여 계약금은 포기하고 그 100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보면 실권 약관이라고 하거든요. 실권 약관은 뭐냐면 다시 읽어보면 계약금을 채무 불이행 조건으로 실권 약관하는 경우 실권 약관을 인정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의사를 해야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된다. 실권 약관은 어떠한 요건을 했을 때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또는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어떠한 요건을 갖췄을 때,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또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장업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든가, 또는 이제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중도금을 이유로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은 해제하는 것을 보고 계약금 중도금을 몰수한다. 이런 이제 그런 조항이 바로 우리가 실권 약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한번 칠판에 판서해 가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떠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떠한 요건을 갖췄을 때 계약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걸 갖다가 우리 실권 약관이라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쓰죠.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계약하고 며칠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이제 소멸된 거로 해제된 거로 보고, 그리고 해제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몰수하는 걸로. 여러분 있잖아요. 계약을 하고 계약의 효력을 다시 한번 찍어보면 일단은 계약 효력을 한번 정리해 보죠.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되죠. 형약과 승낙 의사의 일치가 있으면 계약의 효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거를 우리가 주계약. 법률용어로는 주계약 하고 계약금 계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이행 단계로 가죠. 중도금 그리고 잔금, 이거를 우리가 계약 이행 단계 또는 계약 착수 이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잔금을 지급과 동시에 주택인도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것이 계약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권 약관이 있을 때 이렇게 그 계약금만 계약서 작성하고 이 주계약과 계약금만 계약을 한 경우는 당사자 스스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을 깰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때 이후로는 본인이 할 수 없고 이때는 법정 해제,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상대방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계약을 위반한 채무자에게 계약을 깰 수 있는 거죠. 법정 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 해제, 합의는 합의에서 깨지는 거죠. 합의 해제. 이번에는 계약서에 적혀 있던 어떠한 요건이 있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하지 않기로 어떤 일방이 얘기하면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깨주겠다든가, 또는 이제 그 일정한 계약금의 뭐 한 절반만 지급하고 계약을 깨주겠다든가, 이런 합의 해제가 있죠. 약정 해제. 이런 약정 해제에 의해서 계약을 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실권 약관이라는 거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은 업동으로 한다. 이랬을 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을 계약금만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단계에서 이 단계에 지나지 않기 이전에서는 이 사이에서는 본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는 뭐 아무 조건이 없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방구 꾼 놈이 성낸다는 얘기 많이 들어왔죠. 이거 이제 방송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본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본인이 해약한다는 표현을 안 해요. 이럴 때 참 문제가 많이 됩니다. 상대방은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왜? 상대방이 깰려면 법정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법정 해제. 법정 해제할 때 위약금 조항이 없거나 또는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의 계약을 깨면 중도금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법정 해제를 했을 때 유리한지 안 한지는 또 따져봐야 돼요. 근데 위약금 조항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법정 해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채무자, 즉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채무자,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이 채권자거든요. 그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본인 스스로 계약을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요. 해약금을 포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채권자 입장,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이 채권자가 계약을 법정 해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위약금 조항이 없어. 이럴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걸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게 실권약관 제도라는 거죠. 근데 실권약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통지를 꼭 해야 됩니다. 계약 해제 통지. 해지는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하는 거고, 해제는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깨는 걸 해제라고 합니다. 계약이 해제, 즉 계약을 깨려면 반드시 최고 후 계약을 깨야 된다. 계약을 최고 깨야 된다.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이 계약금을 채무자에게 실권약관 하는 경우 실권약관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의 상당한 기간 1주일에서 2주일 정해서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힘으로써 실권약관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채권 최고하고 또 계약 해제 통지를 또 해야 됩니다. 반드시. 실권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만 하면 계약 해제 효력이 없습니다. 최고 후 기간이 지나면 바로 계약 해제 통지를 또 해야 확실하게 계약이 해제되고, 그걸 갖다가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임대차해야 이중계약이 아닌 겁니다. 잘못하다면 이중계약으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그 채권자가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실권약관을 인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계약금에 관한 에 대해서 실권약관에 대해서는 최고를 반드시 원하지만,
중도금 이후에 관한 실권 약관에서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이때도 최고는 안 해도 계약 해제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계약 해제를 묵시적으로 반드시 내용 지문으로 발송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면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로 해서 근거를 꼭 반드시 남겨놔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약 해제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계약을 이행 안 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 실권 약관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통지 안 하는데, 통지 안 하면 실권 약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실권 약관은 이제 보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냐면, 이제 통지 없이도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인정하는 주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권 약관에 대해서 통지를 하십시오. 그래야 안전하죠. 대법원 판례에서는 통지 없애도 이 해지 효력이 생긴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두 개를 해야 돼요. 계약 해제를 언제까지 계약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 그걸 바로 일정 기간을 주고 최고한다 그러죠. 계약 해제 통지를 하고, 그리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 기간이 지나서 계약 해제 통지를 반드시 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해제 효력이 되고 적법하게 계약금은 실권 약관대로 몰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중도금 같은 경우는 최고 없이 계약을 깰 수 있다. 이럴 때는 그래도 계약 해제 통지를 반드시 하라. 아니면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문자 메시지를 통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은 반드시 가죠. 이런 방법으로 실권 약관이 있으면 계약 해제 의사 없이도 계약이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